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죠. 밤에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아침을 맞이하셔서 아침에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어제 밤에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발표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쪽에 그 보도의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야당의 의원들이 190명이 모여서 190명 전원이 해제 결의안에 찬성을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 반쯤 해제를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하는 그 이재명 방탄국회라든지 또 범죄 의혹을 갖고 조사하는 사람들 또 범죄를 지금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가의 그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뭉청뭉청 잘라버리는 무 자르듯이 뭉청뭉청 잘라버리는 거라든지 이재명 대표를 조사했던 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 외에 검사 2명 또 탄핵 결의를 하라고 그러고 4일날 표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표결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경영을 하는데 너무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앞길을 막는다. 뭐 이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을 결정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그 어젯밤에 뉴스를 본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헌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행히 해제가 돼서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또 일부에 있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그걸 반드시 밀어붙여서 이 나라의 문제점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거, 국회 독재를 하는 거, 뭐 예산 독재라든가, 뭐 법률 독재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우리나라 사회 질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기대한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말 나오는 것이요. 야당은 그렇지만요. 대통령이 많은 고심 속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즉발 얘기를 했어요. 이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국민들과 같이 막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즉각 즉발 이렇게 바라는 여당 대표는 사실상 여당 당원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눈으로 좋은 시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 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당원들의 뭐 찬성과 비판의 또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고심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모든 것은 평상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해서 합니다.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16번인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12번을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운영했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것이 비상계엄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은 거기에 군 이번에는 참모총장이 그 계엄사령관이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엔 연합 그 사령관이 계엄 그 사령관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다 즉시 통과하면 국회에서 그걸 논의해서 국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찬성, 해제. 그러면 해제 결의가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제를 선포합니다. 이번엔 그렇게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적인 절차로 다 모든 것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서 적용이 됩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제재구현과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에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여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래서는 국가가 되겠느냐? 이래서는 국가가 유지가 되겠느냐? 국가가 발전하겠느냐? 이렇게 많은 생각을 고심을 해서 그래서 비상사태 선포까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당도 이제 본연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의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쟁에만 일살지 말고 국가 경영은 대통령의 발목 잡는 일만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당은 지금 대표 가족들의 게시글 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정비해서 다시금 그 문제로 더 이상 시간과 날짜를 소모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욱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 국가를 더욱 반석 위에 세우는 이 국가가 더욱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 매진하시고 더욱 용기를 가지고 더욱 힘을 내서 대통령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심차고 그리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형TV의 권중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